안녕하세요. 흰수염군의 스포츠입니다. 2023-2024 유럽 축구 시즌이 끝나고 6월 A매치 기간은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5, 6차전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먼저 5차전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실감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팬들에게 잘못을 한 게 없는데도 비난을 받은 김도훈 임시감독은 우리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팬들에게 보여주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축구다운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 선발 라인업 공개에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팀의 안정을 위해서 베테랑들을 의지하는 라인업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가장 불안했던 포지션에서 클린스만과 황선홍 감독은 정우영을 대표팀에서 제외했지만 김도훈 감독은 1년 6개월 만에 정우영을 콜업했을 뿐만 아니라 선발로 출전시켰습니다. 정우영은 손흥민보다 3살이 더 많은 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실제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기에는 36살이 되기 때문에 정우영 대체자가 필요한 건 맞지만 1년 6개월 동안은 그 포지션은 실패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우영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선수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우영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과 동갑내기인 왼쪽 윙백도 김진수를 출전시켰습니다. 역시 클린스만은 외면했던 선수죠. 그리고 스트라이커에도 새로운 도전이 아닌 주민규를 선택했습니다. 센터백 권경원도 32살로 30살 넘은 선수가 7명이나 된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32살 조현욱 골키퍼, 31살 김진수, 32살 권경원, 조유민, 황재원, 34살 정우영, 황인범, 31살 손흥민, 31살 이재성, 이강인, 34살 주민규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런 평균 연령이면 상대 팀들은 한국의 단점으로 지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매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싱가포르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몇십 분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155위 싱가포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잘 싸워주길 바라는 관심보다 한국의 슈퍼스타들을 볼 수 있다는 축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얼마나 라인업이 짱짱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로 두 자릿수 골을 넣은 선수조차 벤치에서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감독이 바뀌어 있었는데 일본인 감독이었고 한국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실제로 싱가포르는 물러서지 않고 압박을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뭔 짓이지? 그러다 혼쭐이 나죠. 전반 8분에 손흥민이 왼쪽 손흥민존에서 먼 쪽 골대로 정확한 슈팅을 하였고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유효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컨볼을 주민규가 잡으면서 이강인에게 패스해줬는데 박스 안에서 이강인이 화려한 개인기와 함께 대포할 슈팅으로 선제골을 폭발시켰습니다. 싱가포르 수비수는 아예 얼음이 되어버리면서 이강인을 막지 못했고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시원한 골이었습니다. 이강인은 골을 넣은 후에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오히려 형들이 달려와서 더 기뻐해주고 손흥민도 진심으로 이강인을 축하해줬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네. 대량 득점이 예상되는 이 경기 11분에 예상 못한 싱가포르의 헤딩슛으로 간담을 서늘케 했지만 조현우가 잘 막아줬고 전반 20분에 이제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이번에도 매우 퀄리티가 높은 골이었는데 베테랑 김진수가 완벽한 가마차기 크로스로 배달을 해주었고 한국의 케인 주민규가 완벽한 헤딩으로 국가대표 데뷔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주민규에게도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죠. 주민규는 국가대표 역대 최고령 골이자 최고령 데뷔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신구의 완벽한 조화로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비의 조직력이 더 좋아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정우영이 확실히 포백 라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재성도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고 우리의 최대 관심 손흥민도 윙어로서의 역할을 100% 보여주고 왼쪽에서 코너킥도 손흥민이 전담했습니다. 다만 손흥민의 골이 없었다는 게 아쉬울 뿐이죠. 김도훈 감독은 후반전에도 선수 변화 없이 싱가포르를 상대했습니다. 이 경기는 아무리 봐도 월드컵 예선 같지가 않고 스페셜 매치처럼 느껴졌고 한국의 응원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후반이 시작되고 49분 손흥민은 싱가포르 수비를 농락하는 화려한 플레이로 위협을 주었고 플레이 자체만으로도 싱가포르 팬들은 티켓 값이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52분 미친 골을 넣어버립니다. 혼자 드리블 돌파로 손흥민 존까지 달리더니 두 명의 수비를 농락하면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오른발 강력한 슈팅으로 클래스가 다른 골을 넣어버립니다. 이 골이 정말 시원했던 이유는 그동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손흥민 좀 골을 너무 오랫동안 넣지 않았다 보니까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와, 진짜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시원한 기분이 식기도 전에 1분 만에 또 골이 나오는데 주민규가 반대쪽에 달려들어오는 이강인에게 패스해주면서 이강인이 의심의 여지 없는 왼발로 득점을 하면서 4대 0까지 벌려놔 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이어서 많이 놀랬죠? 60분도 안 돼서 4대 0이면 싱가포르 팬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해하고 어쩌면 경기장을 떠나면서 빈자리가 보여야 하는데 싱가포르의 대한민국 초청 경기가 확실했습니다. 네. 팬들은 스마트폰으로 손흥민과 한국 선수들을 계속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기분이 너무 최고조였다 보니까 이제 좀 진정해야 하는데 손흥민이 단 2분 만에 팬들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존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왔는데 이전에는 이럴 때 양보를 하려는 조짐이 있다 보니까 제발 쏴라 했는데 정말 손흥민이 그대로 슈팅까지 이어가면서 또 시원한 골을 또 넣어버렸습니다. 네. 숨 멎을 뻔했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갔던 걸 내려오려고 하면 더 올려버리니까요. 네. 후반 11분 만에 5대 0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김도훈 감독은 이강인과 주민기를 교체하면서 이제 황희찬과 엄원상을 출전시켰습니다. 30분이 넘게 남았는데 절대 루즈해지면 안 되겠죠. 네. 손흥민의 폼이 살아있으니까 싱가포르 왼쪽 수비는 정말 공포감에 질려 있을 듯 합니다. 네. 계속 뚫리는데 2명으로도 안 됩니다. 네. 이 경기는 싱가포르에게만이 아니라 한국에게도 축제였습니다. 68분에는 이제 배준호까지 출전시키는 김도훈 감독의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김도훈 감독은 한국 팬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여우 같았습니다. 배준호는 그라운드에 들어오자마자 첫 터치가 득점이 될 뻔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엄원상의 크로스에 배준호가 박스 안까지 뛰어들어와서 센스 있는 터치로 골을 넣을 뻔했습니다. 75분에는 손흥민이 헤드트릭을 노렸습니다. 슈팅도 매우 좋았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 뒤에는 배준호가 데뷔골이 터집니다. 오른쪽 윙백의 롱킥으로 완벽하게 뚫리면서 역습이 이어졌는데 이때 배준호가 막내답게 열심히 뛰어들어가면서 박승욱의 크로스에 달려들어온 배준호가 여유롭게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배준호는 유럽 6대 리그에서 스토크시티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 선수인데 골만 보더라도 확실히 인재라는 게 느껴지죠. 네. 개인적으로는 배준호의 골에서 2018 아시안게임 때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슈팅하려는 순간 이승우가 가로채듯 선제골을 폭발시켰던 게 생각이 났는데 손흥민에게 패스가 가는 걸 달려 들어오는 배준호가 더 깔끔하게 골을 넣게 되었죠. 네. 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희찬까지 기어코 골을 넣으면서 7대 0이라는 스코어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홈에서 5대 0으로 이겼었는데 물론 싱가포르가 한국에 비해서 약팀인 건 맞지만 2024년 대한민국 축구는 실망을 많이 줬었다 보니까 이 대승이 정말 기뻤고 모든 걸 이뤄낸 경기였습니다. 비록 임시 감독이라고 하지만 이런 화려한 경기를 보여줘서 김도훈 감독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신구의 완벽한 조화 경기였죠. 개인적으로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경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골의 퀄리티 자체가 달랐잖아요. 네. 아이고, 다음 경기 중국 불쌍해서 어쩌죠?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분 좋은 만큼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